구독, 좋아요. 이 관세 협상 일각에서는 특히나 이 극좌 진영 일부를 보면은 대단한 성과다 자화자찬들을 막 하고 있던데 민노총마저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아시겠지만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에 조금 친화적인 메시지를 그렇죠. 많이 민주당 내는 진영에 좀 친화적이다 뭐 이런 네. 분석도 나오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낸 성명을 보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지난 7월 31일 낸 성명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협상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25%에서 15%로 낮추었다. 그리고 쌀과 쇠고기를 지켜냈다라며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쌀과 소고기를 막아낸 거는 시민들의 강한 목소리와 농민단체들의 끝없는 투쟁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25%에서 15%에서 낮췄다고 하는데 그거는 본질을 가린 거다. 미국이 예고한 25%는 협상 전까지 실효성이 없던 그러한 주장이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 협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0%였던 것에서 15%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관세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예. 이것이 결국 우리 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 FTA를 통해서 이미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개방돼 있었고 농산물 시장도 개방 압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과 시민들이 투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이거를 정부의 성과라고 자랑하지도 마라. 이렇게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논조로 성명을 썼네요. 네. 근데 이 민노총은 민노총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이 펜앤마이크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들 정말 유명하신 또 이 전문성이 탁월하신 그런 전문가들도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딱 세 분만 소개를 드릴 네네. 거예요. 일단 이정호 경제평론가님께서 정호 경제평론가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네. 이게 상호관세가 맞냐? 일단 첫 번째로. 왜냐면은 일단 우리가 상호관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에 수출할 때 15%를 적용받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무관세로 들어오는 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호라는 말 자체를 붙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스럽고 그리고 의류 품목 같은 경우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10%에서 15%로 올린 거래요. 근데 한국은 0%에서 15%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체감상 차이가 훨씬 크고 그리고 미국과 EU와 같은 15%라는 숫자만 지금 언급을 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GDP 대비로 봤을 때 일본은 13% 수준 그리고 한국은 20% 수준으로 부담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최종 서명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직 서명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결과는 1차 관문이고 2차와 3차가 남은 상황에서 지금 흐름은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박상규 시사평론가는 오늘 아침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용범 대통령실 실장이랑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난 주말에 왜 이렇게 말이 다르냐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쌀 시장 열 것이다 라고 했고 대미 투자 펀드의 통제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범 실장이 추가 개방 없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 없고 그리고 당연히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결정한다는 식으로 또 반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상규 평론가가 뭐라 했냐면은 이거는 정치적 포장이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김용범 실장은 협상에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협상에 참여한 게 아니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한 거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수사적으로 표현을 할지를 결정을 했을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김정관 장관 그리고 여한구 본부장이라는 건데 이들이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자,
김정관 장관은 뭐라 했냐면요. 이번 관세 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을 막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한구 장관 본부장은 이번의 위기는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관세나 비관세 압박이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명 다 잠깐 지금 넘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할 때 말로만 했다라는 거예요. 뭐 사인하거나 구체적인 그런 게 없다. 그냥 구두로만 얘기를 했고 메모만 해서 비망록 정도만 있었을 뿐이지 서명을 땅땅한 합의문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은 뭐 구두 계약인 거예요? 구두 계약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레빗이 했던 말이 우리가 했던 말이랑 다르다는 것 자체가 백악관의 의중이 투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지금 사인은 하지 않았지만 쌀 열도록 할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어디에다 돈 쓸지 이런 거 우리가 결정할 거야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언을. 뭐 어떻게 보면은 예언? 네네. 뭐 예측? 그렇게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할 것이다. 예. 네. 그리고 양일국 정치평론가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근데 조금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 이 양일국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야기를 좀 예를 들었어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네. 그때 이제 광우병 파동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문화예술가들이 거리에 뛰쳐나와서 막 전국적으로 이게 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술가들이 왜 안 나와요 이번에? 지인들이 많았다고 해요. 양일국 평론가님께서.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고깃집을 가면은 미국산 소고기가 파는 무한리필 뷔페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네. 2008년에? 네, 2008년에. 시위는 하고 미국산 소고기는 먹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탤런트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너네들 왜 이런 거 먹냐라고 하니까 뭐 시위는 행사는 행사고 소고기는 소고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양일국 평론가가 했었던 말이 이게 정부가 그때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참 부끄럽다. 왜냐면은 전 세계 미국 우방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잊지도 않은 광우병을 아직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할까봐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거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비판을 했고 오히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망설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도 받겠다고 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게 민주당이 급소이니만큼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근데 결국에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이라는 건 낭설이기 때문에 멀쩡한 동맹국의 소고기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사과하고 출구 전략을 찾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제랑 엊그제 1박 2일로 친구들이랑 같이 저기 용인에 있는 펜션에 가서 좀 놀다 왔거든요. 장을 볼 때 코스트코 가서 장을 봤는데 미국산 소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죠.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예, 진짜. 맛있기도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해요. 맞아요. 한우는 좀 비싸요. 한우는 좀 비싼데 그래서 한우를 정말 한 점 사고 나머지는 미국산 소고기를 엄청 샀어요. 사서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요. 미국산 소고기 왜 싫어하는지 정말 의문이고 그때 당시에 시위를 외쳤던 분들 왜 지금은 민노총도 규탄하고 있는 시점에서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신지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있는 분들요. 네, 여러분 나오고 계시는데. 네, 자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네.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정청래가 됐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가 됐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이 팬덤이 있는 커뮤니티 반응을 보니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요. 이 명심은 박찬대 의원에게 있었다라는 게 많은 증거들을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의원들도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다. 그런 뭐 분석이 많았죠. 네, 그런 해석들도 많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결과가 정청래 대표한테 쏠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속보 민주당 새 대표의 정청래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인데 저게 핵심이네요. 네. 그렇게 의원들이 시그널을 했는데 저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실제로 박찬대 후보를 박찬대 네. 의원을 지지하는 게 많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표가 이제 당원들 표의 15표였나요? 10표였나 15표였나 어쨌든 좀 표를 한 표 뽑아도 조금 더 많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뽑혔다라는 거는 당심에서 압도적이었다는 네, 거죠. 압도적이었다라는 근데 것이고. 지금 이게 이 여러분들이 당심이란 게 민주당의 당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좀 연령대가 낮은 2030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2030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실제로. 뒤에 두 번째 그림도 보시면은요, 네. 뭐 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필터링을 다 했죠. 네, 다 지웠는데 내가 안 뽑았다고요. 그리고 예.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곳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2030 여성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페미니즘을 좀 지향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같아요. 그래서 뭐 여시들 탈당 안 됨, 뭐 절대 버텨.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하고 박찬대 의원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뽑히니까 또 댓글이 뭐라고 달린 게 있었냐면은 4050은 못 이긴다. 그러니까 못 이겨요. 이 수에서 네. 싸우면 네. 안 됩니다. 4050 숫자에서. 쪽이 그 영포티라고 부르는 40 뭐 이제 막 언론이나 매스컴 뭐 혹은 커뮤니티에서 영포티, 영피프티 네. 이런 단어들로도 표현이 되죠. 예. 네. 그런 분들이 대거 정청래 대표에게 표를 줬다, 몰아줬다 이런 분석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우선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이 정청래 대표 참 대표 되자마자 네. 직후에 네.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맞아요.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여러분들 강선우 논란,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왜 장관이 못 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 아시죠? 근데 강선우 의원과 통화했다고 저렇게 본인 스스로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용을 올렸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박찬대 의원과는 다르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도 독립적인 노선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저는 딱 드러낸 거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많은 위로를 해주었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 무슨 힘이 되어준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요? 네,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울타리요? 강선우 의원의 백이 돼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실의 입장과도 정반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찬대 의원과도 지금 반대가 되는 입장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특히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후보가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글을 올리기 전에 17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거취 표명하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 사의 표명하라고? 네, 그렇죠. 사의 표명하라고 압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다? 그 자체가 나는 민주당 당대표로서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당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박찬대 의원이 사의 표명하라고 이제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압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글을 강선우 의원이 네. 사의 표명하기 전에 이제 SNS에 그런 비스무리한 글을 올렸었고 실제로 한 20분, 약 20분인가 몇 분 뒤에 어쨌든 네. 조금 있다가 강선우 의원이 사의 표명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박찬대와 정청래의 의견이 다르구나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저희가 추측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추정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실제로 그래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네. 주진우 후보가 국민과 싸우자는 거다. 강선우 감싸기는
갑질을 당한 보좌진과 강선우 후보의 그 가식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게 우선인데 정반대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난 정청래 대표를 법사위원장 때 직접 겪어봤다. 오직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 보고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벌써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안을 것이라는 메시지. 국민 통합은 내팽개치고 개딸 통합을 노린다며 정청래 대표의 극단주의가 국민의 등을 돌리게 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제가 그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서 네.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이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는 그리고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앞으로 민주당과 이 정부 이런 전체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재미있는 상황들이 연이어 펼쳐질 것이다 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부 내용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와 같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광고 시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저희 펜앤마이크 하루 캡슐 하나로 혈당 관리와 장 건강을 한꺼번에 라는 카피라이트 문구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품 이미 광동 내에서도 제품들 내에서도 후기가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 너무나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신데 혈당 유산균 한 박스 1개월 분량에 15,000원, 세 박스 3개월 분량에 3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문의도 정말 간편하게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1661-6915 1661-6915 전화 주시면 정말 간편하게 구매, 문의, 상담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슬슬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 같은 경우에는 매주 월, 화, 수 오후 3시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 펜앤마이크의 모든 기사, 방송에도 꾸준한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9,900원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